기도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우리 서 교수님 괜찮으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몇 차례 했더니 물이 좀 가가지고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농대학에 신앙과 학문 귀한 연수를 주셔서 이렇게 또 전북대학교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 교수님도 불러주시고 오늘 화학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귀한 콜로퀴움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화학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거리로 가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콜로퀴움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진철 교수님은 전북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화학과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유연인쇄 전자 전문대학원으로 재학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전문대학은 처음 들어봤어요. 스페셜한 독특한 전문대학이었거든요. 오늘 주제는 화학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강의 제목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아주 좋은 신앙인이시고 또 화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으로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전일철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교수님께서 여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안을 하셔서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경을 보면 제가 다른 데 가서 화학을 강의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학자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또 저와 같은 강의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기로는 강의를 할 적에 교수는 내가 어저께 밤에 술을 먹어서 어떻고 운동을 했더니 어떻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잘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오늘 강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4시쯤 학교에 도착해서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저희 학교하고는 아주 분위기가 다르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놀란 것이 이렇게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는 학생들이 인사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계신가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거는 뭔가면 저는 이제 저 전문대학원이 공대 근처에 있는데 공대 학생들은 전부 다 슬리퍼, 소위 말해서 쓰레빠를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명 봤는데 유감스럽게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한국대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 기분 굉장히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릴 적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장에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세전자 전문대학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제가 화학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을 모르시는 분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강의가 끝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걱정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쳐줘도 그럴 테니까 강의를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연인쇄 전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Flexible and Printable Electronics. 저걸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냐 하면 핸드폰 디스플레이. 요즘에 텔레비전 큰 텔레비전이 휘어진 거 나오죠. 휘어진 거. 그게 플렉서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플렉서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접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화면 디스플레이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고,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고, 또 하나는 프린터블 일렉트로닉스는 그런 회로나 이런 걸 만들 적에 그냥 소위 말하는 PCB라든지 이런데 구입히고 녹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잉크젯 프린터로 선을 이렇게 직접 그어갖고 회로를 만들자, 프린트해서 만들자. 그럼 그게 이제 프린터블 일렉트로닉스예요. 물론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실제로 상품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 속에 프린터블 일렉트로닉스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부품들로 끼워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더 집적하고 더 작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면 소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플렉서블 앤 프린터블 일렉트로닉스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전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원은 뭐냐? 전문대학원은 이제 교육부에서 그냥 일반 대학원 말고 전문자를 붙인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재교육과 그다음에 또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사람 합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문대학원이다.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화학과에서 한 25년 공부한 다음에 몇 년 학교에서 이제 그 유연인쇄 전자전문대학원 소속을 옮겼어요. 뭐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하는 일은 계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사실 대학을 진학할 때는 생화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재미있으면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생물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해봐야지. 거기서 보니까 그게 생화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화학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나 찾다 보니까 이제 화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근데 재밌는 것은 3학년 때 생화학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생화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돌려내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계면 물리학이라는 것을 들어섰는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저는 운이 좋게 교수가 되었어요. 전혀 교수가 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대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고 진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교수가 되어서 이제 지방에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업과 신앙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고 내가 그것을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 생각하면서 열심히는 일했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강의하기 위해서 뭘 좀 비슷한 게 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캐븐디시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1874년에 그 연구실이 처음 생겼거든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연구실을 만들고서 그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실험실을 소개하면서 저와 같이 자기네들 써놓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건물 안에 방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새겨놓고 마그나 오페라 도미니 엑스퀴지타 인루미네스 볼룬타테스 제주스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편 111편 2절이에요. 뭐죠 목사님? 여기 있네요.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위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사람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기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학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어떤 연구소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흥미있었거든요. 근데 이 캐빈디시 연구소에서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10사람 이상 나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왓슨하고 크릭이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해서 DNA 더블 헬릭스를 발견한 연구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1973년에 새로운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정신이 많이 흐려져가지고 거의 없어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때 다시 여기와 형태를 새기는데 그때는 라틴어가 아니지만 영어로 이와 같이 회의해서 붙여놓고 그 연구소의 정신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는 강의는 강의하기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 강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이나 학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도 한데 화학을 가지고서 뭘 얘기해야 되는데 화학에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 경험과 삶에서 화학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래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구름 위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오늘은 땅에 발 밟고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학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학은 화학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화학 현상은 뭔가 하면 화합물의 분해와 생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뭐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화합물은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 뭐 그거 거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두 가지를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결합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가 2개, 4개, 6개씩 짝으로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존재하면 결합이 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결합이 끊어진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모든 원자들은 알고 계시듯이 핵과 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핵에는 양전하가 있고 전자는 음전하가 있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양전하의 총량과 음전하의 총량이 같아서 겉보기로는 전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전기적인 중성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이제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도 전기적인 중성 조건이 그걸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화학과 신앙 강의에서 화학에 관련된 내용은 단 한 2개만 하시면 돼요. 전자쌍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으면 두 원자는 결합이 되고 거기 없어지면 결합은 끊어진다. 그것이 화학 현상이다. 그 다음에 화학 현상에는 뭐가 또 필요한 거는 전기적인 중성 조건이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은 항상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는데 홈쇼핑에 보시면 나와요. 어떤 건가 하면 정수기 파시는 분들인데 이 정수기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를 따로따로 마실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컵을 넣고 왼쪽으로 넣으면 여긴 양이온수가 나오고 여기는 음이온수가 나오는데 음이온수를 마시면 건강해지고 양이온수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이건 세수하고 뭐 이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왼쪽 컵에 양전화만 모으고 오른쪽에 양이온만 모으고 왼쪽에 음이온만 모은다면 그분들은 그해 즉시 스웨덴에 노벨상 받으러 가셔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양이온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처럼 보여야 돼요. 음이온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양이온이 있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 진공 속에 있다든지 우주 공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양전화, 음전화 분리되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마시는 물 속에서는 양전화, 음전화가 같은 양이 항상 존재하고 그거 기억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체계의 일부입니다. 과학 체계는 뭔가 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 또는 과학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학은 그것의 설명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할 때 그것이 과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음이온수를 파는 분들은 과학의 용어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과학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거절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와 같은 음이온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그것이 유용한데 실제로는 그거 말고 다른 양이온도 있는데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음이온수를 마시면 괜찮지만 여긴 진짜 음이온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이 핵심입니다. 과학적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한동대학교는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에는 자연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니까 뭐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하는 것들이니까 과학 오케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영문학, 국문학 뭐 이런 걸 하는 인문대학도 인문과학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리학, 사회학 뭐 이런 걸 하는데도 사회과학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식품명예학, 가정관리학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대학에도 과학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뭔가 하면 그와 같은 학문을 하는데 저 같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것도 전부 다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의 핵심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과학적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바가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과학은 뭘 하는 건가 하면 자연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은 영어로 뭡니까? explain이죠. 그렇죠.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한성 있게, 예상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현이 되어야 돼요. 항상 재현이 되지 않는 예가 이런 것이 있었죠. 저는 유타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화학 교수님이었는데 핵융합을 실험실에서 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핵융합은 지금 대전이나 또는 프랑스에 있는 거기 큰 기관을 만들어서 핵융합로를 만들거든요. 1억 5천만 도 정도 온도를 높여야지만 핵융합이 되어서 거기서 에너지를 꺼냈어서 환경에 문제가 없는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핵융합을 연구하는데 문제는 1억 5천만 도짜리 플라즈마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1억 5천만 도면 모든 게 다 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 실험실에서 25도씨에서 물속에서 실험실에 학생이 그 쳐다보는 데서 핵융합을 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완전히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인정을 받는 교수님들이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달려들어서 해봤어요. 근데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재현이 안 되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과학이 아닌 거죠.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됐죠. 그분들이 그 전에 굉장히 촉망받는 교수님들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과학에서 중요한 건 재현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현이 된다는 얘기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재현을 했어요. 그러면 제3자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것이 과학적인 방법,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연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에 액센트를 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목표는 Y가 아니에요. Y는 우리말로 왜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Y가 아니라 how나 어떤 경우에 what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는 주영준 교수님처럼 신학을 하시는 분, 철학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Y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분들. 우리는 어떤 걸 한다고요? 설명하는 것에 족한 거예요. 그 무지개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방울, 공중에 떠있던 물방울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이 두 번 굴절해서 우리 눈에 들어올 적에 55도 각도에서 빛이 분산되면서 위쪽에 빨간색, 밑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빨주노초 파란보가 생긴다 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두 번째 무지개, 쌍무지개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 고도에 생기죠. 안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빨주노초 파란보가 생기죠. 더 희미하죠. 그것도 이건 세 번 굴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 라고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학문이 과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잘하면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 과학과 화학과의 일반적인 그런 이해를 하셨다면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빅뱅.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충돌하지 않습니까? 진지하다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속 멈추고 계셔야 돼요. 더 이상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해결되기 전까지 나가시지 않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 이거죠. 빅뱅이 없어졌고 저기도 좋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학을 배운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여기 앞에 써놨는데 여기를 읽지 않았죠. 필요시에는 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학이란 현재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이 현재 시간에 우리의 지식으로 이와 같이 설명하면 설명이 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답이다가 아니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유력하긴 하지만 그와 같이 설명하면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자기가 배우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사고와 그 다음에 과학의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의 결과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것은 내 과학적인 지식과 판단력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신앙인들을 위해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적에 자기가 그것이 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빅뱅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하면 이렇게 되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이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근사하게 설명이 되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 시간까지 설명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설명이 되지 않는 순간이 생겼어요. 관측을 해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가 한 점에서 폭발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꼭 팽창에 의한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해야겠죠. 어떻게 수정했냐면 그러면 말이지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면 설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암흑 물질이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면 설명이 되기는 된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라는 증거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중력파라고 하는 것을 관측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얘기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에서 과학을 배울 때는 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지어준 문제를 푸는데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방법을 푸는 건 신앙인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